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4일 밤 10시 20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인 전형수 씨가 지난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는 기사가 지금 막 떴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걸 과연 사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워낙 이재명 씨가 측근들의 죽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다가 보니까 요 정도도 사과로 간주해야 되겠다는 기자들의 애처로운 자세가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형수 씨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라고 강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들과 함께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다. 그래서 중책을 계속 맡겨왔던 것이다.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라고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친 듯 그만하죠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 라며 이재명 대표를 응원을 했어요. 응원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조선일보는 요 정도도 사과로 받아줍니다. 왜냐, 이 말 때문에요.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요게 사과랍니다. 이재명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도 언론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잘 써줍니다.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사과입니까 과연?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니 전형수 씨가 모범 공무원인데 이재명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성남FC 축구단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네이버가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40억 원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되어 가지고 전형수 씨가 작년 12월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전형수 씨가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불법 후원금을 받는데 그 부하로서 관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단순히 전형수 씨가 자신의 측근이었다는 그게 죄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장면도 연출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에게 내부 총질 그만하자라는 당부를 했답니다. 예컨대 자신의 지지자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시켰나?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역시 책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원은 정의당은 정리해야 한다. 저도 했다면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출당을 요구한 청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 여성당원은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도 봐줄 만큼 봐줬어요.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가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장원들을 설득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확 엎어버릴 것인가? 라고도 했다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이재명도 문제지만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 강경 일변도가 참 문제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 진영에서 변복시켜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닐까 라면서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떠들말릴 뿐만 아니라 신고도 좀 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우리 민주당의 중심 주축 중 한 분이신데 거기를 적으로 규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좀 약하게 나오는 이유가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가 언론에 새어 나가서 그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과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영수 씨는 유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아라든지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조금 뜨끔했던 듯 합니다. 특히 측근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김문기 등 측근을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전영수 씨를 포함해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모른다 하고 책임을 아래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었다. 그리고 또 이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은 문제는 연금입니다.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불이한 것 말고는 못 받아요. 그러면 그게 직업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액수가 아마 몇 억 될 겁니다. 몇 억, 한 1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하면은 기소가 되지 않으니까 연금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래 사람들이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윗사람 책임입니다.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위기에 빠지니까 내몰라라고 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에다가 외로움에다가 또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집요하게 들어오니까 공포심에다가 연금 날아간다는 이런 계산, 이게 다 합쳐져서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작 이재명 입에서 나온 것은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이야기한 걸 가지고 언론이 마치 고맙다는 듯이, 조선닷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전 비서실장 사망 첫 사과. 참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21년, 2022년, 해수로 3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